시작합시다. 어, 미스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굉장히 근데 뭐 어차피 시험지가 다 유출이 돼서 뭐 다 100점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 문제집으로 먼저 풀어주세요. 예선 문제들이요. 자, 한 번씩 그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죠. 1번서부터. 신상치료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항목을 고르시오. 1. 신상치료는 눈을 뜨고 또 눈을 감고 하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이다. 2. 신상치료는 내담자 각 개인의 마음을 직접 떠올려서 상담하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입니다. 3. 신상치료는 눈을 감고 하는 최면술이나 명상과 같은 깊은 마음세계로 들어가는 목적의 기법이다. 4. 신상치료는 눈을 감고 하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이다. 네, 일단 1번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요즘에는 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그 정체성, 특히 그 최면술, 또 명상, 뭐 요가 그것에 대한 활동도 그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심리 상담, 심리 치료하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우리가 구분 또는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점과 또 심상 치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반 다른 여러 그 비슷한 방식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이 심리 상담의 정체성을 저희는 크게 딱 그 요약하면은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죠? 우리가 심리 상담, 심리 치료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딱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단어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그 정체성을 저희는 딱 문제 해결 또 치유를 지향하게 되면 그것은 다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라는 일이에요. 근데 심리 상담이라는 명칭을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나 문제 해결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저희가 그걸 좀 이번 학기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2번을 다음 분입니다.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에 올바른 항목을 고르시오. 1.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2.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은 전문가의 이성 및 판단으로 해야 한다. 3.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은 내담자 진술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면서 해야 한다. 4.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은 눈을 감고 해야 한다. 뭐 3번이 뭐였나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은 내담자 진술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면서 해야 한다. 지금 올바른 걸 고르는 문제는? 네. 네. 그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을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니 1번, 2번, 1번.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 2번. 2번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은 전문가의 이성 및 판단으로 해야 한다. 네. 그다음 4번은? 4번은 심상치료의 내담자 진단 작업은 눈을 감고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이 뭐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시험 지금 우리 선생님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답까지만 얘기하면서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나도 있어도 잘 모르겠어. 그게 문제지. 아니 그 중요한 건 지금 예상 문제집의 답이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신 건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건 이걸 풀어나가면서 이게 잘못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교수님이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3번을 그다음 3번 항이 아니라 3번 문제를 불러주세요. 치유 이론에 관해 올바른 항목을 고르시오.
1. 인간의 모든 문제는 완벽히 치유될 수 있다. 2. 인간의 모든 문제는 완벽히 치유될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의 이상적 자아실현만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상치료에서 치유란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정신 건강과 안녕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심상치료에서 치유란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치유를 말한다. 네. 자, 여기서는 올바른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유에 관한 거잖아요. 저희가 치유에 대해서는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치유가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치유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이론으로 그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 치유가 뭐다라는 것을 해박하게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최종 목적이죠?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아니 그 너무 건너뛰시고 아니 그러니까 치유를 우리가 논의하거나 치유가 뭐다라는 것은 많은 이론과 지식을 섭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종 목적은 이 치유가 뭐다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가 최종 목적이다? 되는 거. 일상생활의 회복. 치유를 실현하거나 그걸 인도한다는 점이 우리가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공부하는 것하고 치유를 우리가 인도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영역일 수 있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박하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치유로 인도하는 것은 일종의 테크닉 또는 어떤 기술, 그건 새로운 노하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는 상담하는 사람이 치유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어떤 이 관점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치유로 인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상담자가 사람은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신이나 그런 관점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접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리 상담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가 굉장히 앞으로도 쟁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겸손도 아니고 무슨 많이 그 공부를 해서 깨우친 게 아니고 하나의 그 방향성이거든요. 해결이 안 된다면 끝까지 안 되는 시각으로 상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신념이 있으면 그걸로 상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본 결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담원은 저희가 분명히 치유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거기에 뒷받침 또는 그런 노하우 그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영원히 안 되는 거구나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완전한 치유 개념이 여기서 소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완전한 치유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가끔 왜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병은 우리 해결 안 돼라고 숨 놓을 수 있잖아요. 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정말 과연 그게 올바른 관점인지. 그래서 치유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3시. 36페이지. 아, 네네. 30.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다음. 근데 교수님 3번에 음. 심상치료에서 치유란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정신 건강과 안녕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걸 우리 좀 접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방금 글이 있죠. 거기는 어떤 글이 있느냐는 점이죠. 무슨 내용이죠? 금방 읽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심상치료 지금 문제가 심상치료의 치유 이루어가는 올바른 항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정확하게 아는 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완벽히 치유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는데 네네. 3번 같은 경우도 심상치료에서 치유란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정신 건강에 안녕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틀린 말인지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생각하면 답이 두 개냐? 중요한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빨리 나가야 돼. 평소 수학 사람은 안 되세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곤란하네. 그래요. 일단 이렇게 수습합시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개인별로 일단 개인별로 궁금하거나 좀 애매한 거 있으면은 디렉트로 일단 얘기해서 그거 먼저 수습을 합시다. 왜냐면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또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이제 제가 그건 답이 아니다라고 그냥 까놓고 얘기는 좀 뭐하고. 해야 돼요. 1번이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는 치유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 모든 문제는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돕는다 또는 치유로 인도한다.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돕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치유를 한다라는 뜻하고 비해서 뭐 치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르죠. 완전 다르지.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상담자가 이 관점이 있으면은 내담자에게 나중에는 딱 급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돕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치유에 대한 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각각 선생님 쭉 훑어보시고 개별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걸 좀 그걸 먼저 정리합시다. 4번도요. 4번이 내담자 진술 및 소스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면서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문제가 뭐죠? 몇 문제? 상담 치료 진단 작업에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1번 내담자 진술 호소 및 호소 내용으로 진단 작업을 한다. 2번 내담자 진술 및 호소 내용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여기엔 주 프린트 미스인데 주호소예요. 그렇죠. 24번도 해당하는 것이죠. 24번 문장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와준다, 돕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좀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 이것도 안 좋아해.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거기까지 수준은 안 가도 계속 그 겸손이랄까 안 된 부분들을 더 아쉬워하거나 더 인도하려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리를 안 핀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걸 근거가 그냥 마냥 그런 입장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통합 상담 실무 심상 치료에서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라면 인간의 문제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다만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만 있는 거예요. 문제가 딱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얼마나 이 깊은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쪽으로 계속 안 가요. 왜? 문제라는 성질을 다 연구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성질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생을 살았기 때문에 생을 살면은 그냥 이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걸 다룬다는 거죠. 우리가 생을 살기 때문에 몸에도 때가 끼는 거예요.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 찌꺼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치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 기법을 쓰레기와 찌꺼기를 치우는 기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서술하시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신껏 서술하시면 돼요. 이게 뭔데요, 네 가지가? 네? 네 가지가 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진단 작업의 그 유형 종류도 다 공부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서술어시오가 맞아요. 근데 답이 근데 사지선다니까 사지선다니까 보긴 해야 되니까 번호를 써야 돼요. 답지에다. 이번에 주관식은 없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주관식을 객관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걸 주관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를 적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서술하시오에서 답이 심리검사나 성격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그냥 그걸 적으시면 돼요. 이제 원래 이게 주관식이니까 사실은 1, 2, 3, 4가 여기 사실 없어야 돼요. 객관식으로 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아니 교수님 그건 이해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답지에 답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사진에서 골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를 수도 있고 여기서 이게 아니다 싶게 되면은 추가로 여기다 적으실 수도 있고. 답지가 못 나라 말씀 하고 그러니까 근데 16, 17입니다. 16, 17은 올바른 걸로. 그럼 이제 몇 번? 1번이에요? 답은 똑같아요. 아. 그런데 문제가 틀린 거. 맞지 않는 선생님. 올바른 걸. 그 20번이 있잖아요. 네. 이걸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4개를. 네.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담자의주의 진단자고 상담자의주의 문제 진단자고 내담자 진술 내용 위주의 내담자 문제 진단자고 하나는 뭐예요? 아니 여기 하여튼 4개를 다 적고 여기서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적으셔도 되고. 아니 여기는 문제가 4가지 대표적인 진단 작업이 있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응?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공부했죠 4개. 내담자 글쎄 내가 그 얘기고 답을 다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뭐 그 말하자면 여기 4개가 다 해당이 되면 4개를 저기 하시면 되잖아요. 응?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네 가지에 이 네 가지- 들어간다는 아 그러니까 이 4가지가 해당이 되면 다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아니면은 뭐 추가는 뭐 하나 더 성격을 빼면 되네. 근데 성격이 예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바꿔요.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참고로 그 성격 검사 있잖아요. 네. 성격 검사도 큰 개념에서는 심리 검사예요. 그러면 답이 없네. 아니죠. 다 답이네. 예? 다 답이야. 아니,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알아서들 해가시라고. 이 이상 어떻게 다 더 얘기?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교수님 쓰레기하고 찌꺼기요. 그 환자가 그거를 인식하게끔 어떻게 도와주느냐 문제인 거죠, 저는. 아 그건 어렵지 그 않잖아요. 환자가 그거를 깨닫게끔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첫째 상담자가 네. 쓰레기와 찌꺼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선생님께서 그게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 우리 문제는 쓰레기와 찌꺼기라는. 그래요. 선생님이 그 확신이 있으면 네. 어떻게든지 그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계속 전달하다 보면 네. 언어 표현도 늘고 그리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이 선생님이 이걸 계속 그걸 전달하다 보면은 아주 완전히 프로가 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언어 표현을. 아니 별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네. 본질이 쓰레기와 찌꺼기라는 거예요.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아 선생님 그게 제 페이스북에도 글이 있고 그 블로그에도 있고 네, 카페에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쓰레기와 찌꺼기라고 하는 그 한 10분짜리 유튜브도 있어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고요? 그거 보여주면 더 얘기가 쉽죠. 심리 상담에서 내담자 진단자가 올바른 항목을 고르시오. 심리 상담에서 내담자 진단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상담에서 내담자 진단작업은 상담 전문가의 이성과 판단으로 해야 된다. 진단작업은 내담자 문제의 진정을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진단작업은 심리검사만 존재하지 않는다. 글쎄요, 이것이 네, 어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거? 3번이 더 정확. 3번도 맞지 않나요? 이것은 2개 나와도 합격하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2개 다 나와도 합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두개 됐어요. 3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시원하게 우리가 그 오답풀이를 하면서 하도록 하십시다.